비토 정세, 윤석열 정부의 비토 정세가 강해지니까 촛불 집회에 현재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 양이원영 의원 한 4명, 5명인가 참석을 해서 6명 정도입니다. 이건 논란이 좀 뜨거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뭐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근데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당대표까지 나서서 집회에 갔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 사회에서 늘상 있어 왔던 이야기인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의 당론을 갖고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개인 자격으로 아마 국회의원들이 갖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서 이건 의원 개인의 어떤 소신의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당론으로 촛불 집회와 연결되는 민주당의 어떤 태도는 전혀 아니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저는 숙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더 나가고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계속 해나간다면 아마 민주당도 결국은 장애로 뛰어나가서 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때 당시에 야당으로서 규모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외 투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 거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튀어나갔다. 이건 좀 문제가 지금 어쨌든 뭐 정치가 아니라 정치 공학, 다시 말하면 철저한 어떤 그 지략에 의한, 계산에 의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치학자 입장에서 보거나 일반적으로 시민 여론에서 볼 때에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 자체는 정치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생산적인 게 안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이나 이런 게 보면은 강경 일변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확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해가지고 남은 4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데를 해 나가는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치가 없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저는 조 교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실은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 위안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내지 1년 총선 때까지의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좀 강경 일변도로 다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저는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가능성,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게 결국은 정부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탄압,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수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얼어붙게 만들고, 그 속에서 근데 뭐 앞으로 민주노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집회를 하고 촛불 시위도 격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공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저는 굉장히 강력한 공안 통치를 해나갈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불식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이거는 정말 이 마이너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은 오히려 윤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그마한 구멍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강경 일변도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대한 부분도 도어 스태핑에서 그 언론 비서관과 MBC 기자와의 설전, 그거로 인해서 도어 스태핑 중단, 요 전반적인 걸 보면서 우리 이 윤 정부의 대언론관, 그러니까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경하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여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전한 근본적인 이유고 종착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전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그만두면서까지 저는 언론에 대한 특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MBC라고 하는 것들을 타겟하면서 다른 언론들한테, 근데 정부 여당에 저항하는 언론들이 가게 될 길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저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 아마 그 메시지가 닿으면 뭐 KBS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아마 공영방송이나 아마 그런 신문들이 아마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내서
지금에 있는 언론 환경을 명확하게 더 확고하게 정부 여당의 우군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저는 공안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이고 국정을 책임진 분 같으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하면 좋겠다. 뭐냐면은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또 MBC 같은 경우에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얘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슬리퍼 신고 왔다고. 만약에 제가 아는 정치인 같으면은 그래 저기 신발이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구두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여유가 있었다면. 네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하는 강경일변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밑에서는 강경일변도로 할지라도 만약에 정치적으로 수완이 있다면은 저는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뭐 아무개 기자 슬리퍼를 신고 오셨는데 구두 하나 내가 보내드릴게. 그런 정치적인 위트를 갖고 있는 저는 정부 여당은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에 이제 처음으로 TV의 생방송 중계를 허용을 하고 그래서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이 공화당에서 기본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완전한 실패작으로 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나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결의안이 아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겠죠라고 하는 위트로 넘긴 겁니다. 저는 공화당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위트가 사실은 정치의 격을 살리는 거죠. 그 그렇죠. 정도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 여당은 저는 결코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다 그렇지 못한 거고 저는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명백한 거는 저는 김은혜 홍보수석은 경질해야 된다. 그런 메스를 대지 않고는 저는 이 지금 난국을 헤쳐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국익이냐를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그렇죠. 국익입니까? 정부 여당이 규정하는 국익이 모두 국익이 될 수 없는 거죠. 국익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국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그 국익이라는 게 정말 공공성이 있는 국익이냐,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익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론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뒤에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TB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의 조례를 통과해서 지원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뭐 거의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해서 박문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내놓고 기업들이 MBC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예, YTN도 그렇고 저는 엄청나게 지금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결국 민영화하면 그건 근데 지금 뭐 YTN 지분 같은 것들도 30몇 % 내놓으면 경제인 정경련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들일 수 있는 거는 결국 대기업 자본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기업에게 언론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대다수의 어떤 봉급생활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 민영화를 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사는 민영화가 되면 안 좋은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주 내지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이 이렇게 스며들고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고 점점점 자기 사람으로 중요한 직책들을 다 채워 나간다라고 하면은 일정에 대한 충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기가 아니라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교육을 봐도 됩니다. 사학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학재단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마음대로 교육재산 처분 못하게 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단히 그게 갖고 있는 공기로서의 어떤 공공성이 있는 건데 마치 사학재단에서 족벌 경영을 하듯이 아마 저는 언론도 그렇게 민영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족벌 경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자기 검열을 하면서 기자 정신이 완전히 사라질 거고 그러면 언론은 죽는 거라고 봐야 돼요.